14호 태풍 찬투가 본격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 내일 오후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일단은 현재 태풍의 위치와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찬투는 이 사흘간이나 제주 남쪽에서 이 정체를 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진로를 보였었는데요. 네. 이 그간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었던 태풍 북쪽의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를 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태풍 찬투는 이 제주 남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났는데 약 시속 12km의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제주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8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의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앞으로 조금씩 북동진을 해서요. 이 내일 아침 8시쯤에 제주 서귀포에 가장 근접하겠고 이후에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더 틀어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태풍이 일본 대마도 남쪽 경로를 향하는 것이 가장 유력을 한데 기류에 따라서는 일본 규슈 북단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 상륙하는 시각이 내일 오후 7시에서 8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후에는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을 하겠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가 정다혜 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상황을 봤는데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내일 오전 8시 정도에 서귀포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그 시간대별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주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조천읍에서는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한라산에서는 초속 27m의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도는 내일 아침 8시쯤이 최근접 시각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태풍이 가까워지는 지역이 남해안 지역입니다. 이 전남 해안 지역이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 이 전남 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고 경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저녁 사이가 태풍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이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태풍 찬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력 부분인데요. 태풍 찬투가 이제 제주 남쪽에서 사흘간 정체를 했었는데 이 정체하는 동안 세력이 조금 약화를 했었습니다. 태풍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층의 찬 바닷물이 태풍으로 들어오면서 태풍 세력이 조금 약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태풍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 주변에서 태풍의 발달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불고 있습니다. 좀 팽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 이 팽이가 돌고 있을 때 채찍질을 하게 되면 팽이가 더 오래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발달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보통 제주를 지나서 남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세력이 조금씩 약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 찬투 같은 경우는 남해상을 통과하고 일본에 상륙하기 직전까지도 지금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남 지역은 이제 태풍이 일본 대마도 남쪽으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태풍이 회전하면서 강풍이나 이 비구름들이 유입되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완전히 일본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 물론 뭐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제주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이제 얼마나 내리고 바람을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좀 짚어주죠. 예, 당초 예상보다 태풍이 이제 좀 남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내일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도는 내일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4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 초반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약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네. 내일 4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1000mm가 넘을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비가 내렸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에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남으로도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 내륙과 충청권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태풍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별다른 영향은 없겠습니다. 이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주에는 초속 40m,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속 145k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도 바람이면 이 큰 바위가 날아가거나 그리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매우 위력적인 바람입니다. 따라서 바람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 그 밖에 남해안 지역으로도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람에 취약한 간판이나 야외 시설물은 피해가 없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가을 태풍 소식이 잦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 소식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태풍 찬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 태풍 찬투는 이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진로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주도에서 사흘 정도 정체를 했는데 태풍 남동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예. 태풍 북쪽으로는 또 다른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으면서 태풍이 이제 정체를 하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태풍 우측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어느 정도 조금 수축할 것으로 일시적으로 수축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네. 현재 북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10월까지도 세력이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반도에 북상하는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10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다시 확장할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다의 수온이 높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도 10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0월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왔었는데 예. 최근에 좀 살펴보면 지금 그래픽에서 나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살펴보면 2016년 차바 그리고 2018년 콩레이 그리고 2년 전에는 미타까지 최근 10년 새에만 10월에 영향을 준 일단 태풍이 다섯 5개나 번이 됩니다.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가을에도 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 통계를 좀 살펴보면 10월 중순까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풍이 좀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태풍 북상시에 또 이번 태풍도 그렇고 태풍 북상시에 우리가 대비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보죠.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태풍은 제주와 남해안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침수 피해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주변 배수구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저지대나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해상으로는 최대 8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이 되는데 예. 만조 시각에 이 파도가 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 저지대에서도 이 침수에 대한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게 이 튜브 등을 준비하면 좋겠고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도 미리 숙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도 예고된 만큼 바람 대비도 잘 해야 되겠는데요. 파손되기 쉬운 이 간판이나 야외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고 예. 이제 가정에서는 이 창문이 파손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이 창문에 이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문과 창틀 사이를 잘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문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창문을 흔들어 봤을 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네. 창틀 사이에 우유값이나 이 박스 같은 것을 끼워 넣어서 이 창틀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뒤늦게 이제 시설물을 점검하러 나가거나 또 바깥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예, 발생하는 맞아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기상청에서 태풍특보를 발령하거나 기상특보를 발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야외 활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 수시로 바뀌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매 시간마다 이 변하는 태풍 소식 속보를 바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해당 지역에서는 철저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